안녕하세요.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학교생활의 안녕하쌤입니다. 오늘은 모어폼의 로직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재미난 방탈출을 만들어 볼 건데요. 로직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거죠. 안 보이는 화면을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보이던 화면을 안 보이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조금 더 설문지 기능에 인터랙션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다 같이 빈 설문으로 시작을 눌러서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설문지 제목은 로직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가 만들어졌죠? 일단 페이지는 5개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왼쪽 위에서 페이지 추가 눌러서 페이지를 대략 5개 정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페이지에 와서요. 항목 삽입에서 정보를 눌러서 페이지 1이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지 2에 가서도요. 페이지 2라고 적어두고 페이지 3에 가서도 페이지 3 그리고 4에 가서도 페이지 4 이렇게 적어둔 이유는 저희가 페이지를 이동했을 때 어떤 페이지인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페이지인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적어 놓는 것이고요. 정보글을 적어 놓은 위에도 밑쪽에 항목 삽입을 눌러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설문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로직을 넣어 보기로 했잖아요. 자, 로직은 왼쪽에 만들기, 스타일 다음에 로직이라고 있습니다. 세로 로직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한번 클릭해서 살펴볼까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총 3개가 보입니다. 점프 투 로직 같은 경우는 페이지와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이에요. 구글 설문지로 치면은 섹션 이동에 해당이 되는 기능이고요. 엔드 서베이는 말 그대로 그냥 설문을 끝내는, 바로 종료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 show and hide 같은 경우는 느낌이 오시죠? 안 보였던 설문을 보이게 한다든지 보였던 설문을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직은 설문이 들어가야 작동이 됩니다. 설문에 응답을 해야 그 응답한 결과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데이터를 넣긴 했는데요. 이게 설문이 아니라 뭐였죠? 정보였어요, 정보. 그래서 지금 로직 기능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한번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이동을 해보는 점프 투 로직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삽입을 누르면 이렇게 좀 많은 메뉴들이 뜨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설문 중에서도 로직이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바로 밑쪽에 있는 구분선, 웹 주소, 이메일 주소, 그리고 주관식 긴 답변, 그리고 순위형, 순위형도 안 돼요. 순위형도 지금 로직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되거든요. 저희는 먼저 객관식 한계 선택으로 만들어 볼까요? 제목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느 페이지로 이동을 원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페이지 1, 페이지 3,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이렇게 입력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위 배열을 누르면은 그때그때 랜덤으로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결과는 비공개 해두고 바깥을 나가면은 이렇게 설문이 하나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로직을 만들면 되겠죠. 1페이지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은 1페이지, 2페이지를 누르면 2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프 투 로직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잠깐 삭제를 하고 네, 새 로직 만들기를 눌러서 점프 투 로직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if에 가서 먼저 어떤 조건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즉 1페이지에 있는 어느 페이지로 이동을 원하나요?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와서 이동을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is를 고르시고요. 자,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이 페이지 1이라면 점프 to 어디로 가야 되겠죠? 페이지 1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러면 로직이 하나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하기를 더 눌러서 네, 페이지 2를 눌렀을 때 페이지 2로 가게끔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저희가 이거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되거든요. 조건은 여러 가지 입력이 가능한데 결과는 하나밖에 입력이 안 됩니다. 결과는 무조건 행동하는 건 무조건 페이지 1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2로 가는 걸 넣어주고 싶으면은 또다시 저희가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서 페이지 2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점프 투 누르고요. 똑같죠? 조건에서 첫 번째 1페이지인 선문에서 이번에는 페이지 2를 선택했으면 페이지 2로 가 있는 걸 이렇게 해주면 페이지 1번과 2번이 완성이 되었죠. 페이지 3, 4, 5번까지 자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게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어느 페이지로 이동을 원하시나요? 제가 랜덤 배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위로 배치가 된 거죠. 페이지 4를 누르고 다음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페이지 4로 이동이 되었죠? 이번엔 페이지 3으로 가볼까요? 페이지 3. 네,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자, 이번에는 네, 이 문제를 좀 바꿔서 객관식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객관식 복수 선택으로 좀 바꿔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도 바꿔줘야 되겠죠? 다음 중 더했을 때 10인 것은 이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 더하기 4고요. 두 번째는 5 더하기 5. 세 번째는 3 더하기 7. 네 번째는 3 더하기 2. 다섯 번째는 9 더하기 2.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도 바꿔줘야 되겠죠? 로직은 일단 있는 건 다 지우고요. 네, 다 지워줄게요. 다 지우고 이 중에서 답인 것만 선택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네, 새 로직 만들고요. 점프 2에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을 클릭을 하고요. is 즉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오답을 고르면은 하나라도 오답을 고르면은 다시 1페이지 남아 있어야 되겠죠. 네. 맞죠? 그러면 오답인 것은 1, 4고요. 그리고 오답인 것은 3, 2고요. 그리고 오답인 것은 9, 2죠. 그런데 이 3개 중에서 앞쪽에 AND가 되어 있죠. AND가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것도 만족하고 두 번째 것도 만족하고 세 번째 것도 만족하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3개가 아니라 이 3개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을 하면은 이동을 하면 안 되죠. 따라서 AND가 아니라 OR로 바꿔줘야 됩니다. 앞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AND에서 OR로 바꿀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에는 페이지 1에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이제 페이지 2로 넘기는 걸 만들어 줄게요. 점프 투 로직을 누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설문을 골라서 이번에는 정답을 골라야 되겠죠. 정답 5 더하기 5 그리고 3 더하기 7
이 두 개 모두 만족했을 때니까 and 어떻게 해라? 페이지 2로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더했을 때 10인 것은 2 더하기 9랑 3 더하기 7이랑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답이고 두 번째가 정답이죠. 다음을 누르면 다시 1페이지로 와야 돼요. 다음을 눌렀을 때 네, 페이지 1이죠. 그대로. 네. 이번에는 한번 고르면은 네, 안 되죠. 자, 3과 그리고 답변만 골라서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페이지 2. 네, 이렇게 잘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보면 여기에 보시면은 is answered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답을 선택하든 정답을 선택하든 일단 이 설문에 대한 응답이 되면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그런 설문에 쓸 수가 없고요. 느낌이나 아니면 스토리 진행상 어떤 걸 선택했을 때에도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에서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답 있는 문제에서는 쓸 수가 없는 옵션이죠. 이번에는 네, show and hide 로직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항목 삽입해서 짧은 답변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자격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어. 라고 하고 15 곱하기 2는 얼마지?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30이죠. 그런데 위쪽에 자유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저희가 정답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으로 바꾸고요. 입력한의 크기는 상관이 없겠죠. 데이터 조건의 일치로 해서 데이터 패턴에는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30을 적고 오호 이것도 모르나? 네,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적어주고 난 최소한 곱셈을 할 수 있는 동료를 원한다네. 네, 너무 길어서 안 되나봐요. 네, 최소한 곱셈을 점점점 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을 입력했을 때 그 다음 밑에 숨겨진 메시지가 또 나오도록 하고 싶어요. 그럼 또 항목 삽입을 눌러서 이번엔 드롭다운으로 해두겠습니다. 드롭다운.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자네는 뭘 하고 싶다고 했지? 그리고 답변에 그냥 아무거나 A, B, C라고 해둘게요. A, B, C라고 해두겠습니다. A, B, C.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답을 할 때 3번이 보이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문제 구성을 했는데요. 2번이 보일 때 3번이 보이면 안 돼요. 3번은 숨겨져 있던 상태에서 2번을 맞추면 뿅 하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3번을 숨겨둬야 되는데요. 그 옵션이 제일 아래쪽 항목 숨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항목 숨기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서요. 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표시가 뜨죠. 네, 숨겨진 항목이라고 뜹니다. 자, 그리고 저희 로직에 가서요. show and hide 로직을 고릅니다. 그리고 두 번 페이지 2번의 첫 번째 문제죠. 네, 너의 자격 어쩌고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 옵션으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을 때.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답변이 되었을 때는 정답이든지 아니든지 무조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답이 들어와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is answered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여야 되겠죠? 뭘 보이느냐?
숨겨져 있던 요 세 번째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더했을 때 10인 것은 3과 7, 그리고 5와 5. 다음 눌러주고요. 너의 자격을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 30이죠. 3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밑에 게 뜹니다. 그런데 30이 아니라 20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20을 입력하면은 안 뜨죠. 안 뜹니다. 오호, 이것도 모르나 라고 오답일 때 메시지가 뜨고 밑쪽에 안 떠요. 그 이유는 로직에서 이 답변이 되었다라고 해서 밑에 걸 띄워주긴 하는데요. 문제는 그 전에 이 설문 단계에서 데이터 조건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설문이 완료된 걸로 보지가 않습니다. 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정답이 있는 정답이 있는 문제에서는 정답을 입력을 해야 설문이 끝난 거예요. 설문이 대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문이 대답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이 로직에서 설문이 대답이 된 걸 받아서 그 다음 숨겨져 있던 항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답이 있는데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오류 메시지를 띄우는 거죠. 즉 아직 답이 안 된 겁니다. 네, 오답일 때에는. 그래서 세 번째 이 숨겨진 항목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네, 나머지 문제도 이렇게 맞는 로직에 따라서 잘 구성을 해서 입력을 해두시면은 정말 재밌는 방탈출을 선생님들께서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